이번엔 지난번 방송 듣고 제일 먼저 문자 보내주신 이분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저희가 약속드렸죠. 근데 화장품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귤 대신 화학 비료나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제주 산지의 귤 10kg짜리 한 박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 기자, 네. 원래 한 분에게 드리기로 했는데 네. 갑자기 두 분이 됐어요. 왜 두 명이나? 이유는 모르시잖아요. 네. 원래는 네. 휴대전화 뒷번호 0894님 이분이 제일 먼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그런데 전화를 받은 문아무개 씨가 휴대전화 뒷번호 2502라는 분에게 축하드립니다. 1등으로 문자 보내셨어요. 잘못 보낸 거죠. 문자를 택배 상자에서 감귤을 꺼내는 순간 네. 농장지기가 게을러서 화학 농약이나 제초제, 화학 비료를 거의 사용하지 못했구나 하는 느낌의 귤입니다. 진짜 읽고 있어. 네. 과피는 너무 못생겼지만 맛은 엄청 좋고 몸에는 더 좋은 감귤. 문의는 010-9040번에 2570번으로 와우팟을 듣고 1등으로 문자 주시는 분은 귤 한 박스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됐어요.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협찬하시겠다는 분들이 또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분들도 와우팟 매거진에 내가 일주하고 싶다. 지역의 소식을 좀 의롭게 그리고 약자의 편에 서서 계속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응원하시는 분들 상품도 받고 있습니다. 협찬, 집문서도 좋습니다. 010-9049개 2570번 자막 나가고 있죠. 010-9040-2570번으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달 25일이었죠.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역소득 여가입출의 결정 요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전국 16개 시도, 이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16개 시도의 소득 유출입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돈, 충남이 24조 9천억 원대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서 경북, 울산, 경남, 전남에 이어서 충북은 9조 7,698억 원으로 10조 원 가까이가 됐습니다. 반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으로 유입된 소득은 62조 3천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충북에서 빠져나간 9조 원대, 이 충북 지역 내 총 생산의 18.4%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지역에서 아무리 투자 유치를 성사시키고 성과를 낸다고 해도 결국 많은 돈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다시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중앙정부나 대기업에만 의존해온 지역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역 안에서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지고 이익이 다시 지역으로 환원되도록 연결해보자. 이런 취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와우팟 매거진에서는 착한 지역 경제에 대해 연구하고 행동하는 곳이죠. 사람과 경제 관계자를 초대했습니다. 사람과 경제 하재천 센터장. 안녕하세요. 직접 나오셨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여전히 염색은 하실 생각이 없고요. 네, 아직까지는 네. 예. 염색 안 하신 머리예요? 네. 아이돌처럼 은색으로 하셨을까봐. 네. 아니 근데 언제부터 이건 반칙인데요. 흰머리가 그렇게? 이 흰머리요? 예. 저희 사람과 경제 법인 설립하고 나서부터 그죠? 확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반반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죠? 예전에는 거의 없었죠. 아닌데? 그때도 좀 희끗희끗했었는데. 저 이제 충청 리뷰에서 네. 하 대표님 첫 보도를 한 게 13년인데 예. 그때는 아주 정말 까맸습니다. 잊을만 하면 새로운 경제 화두를 들고 등장하시는데. 그런가요? 예. 근데 좀
일반인들에게는 생경한 용어들일 수도 있거든요. 네.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이 활성화 사업이란 무엇인지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늘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봐봐요. 어려우니까 다 비슷한 요구를 하는 거죠.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이제 일반 자본주의 시장 경제, 화폐 경제라고도 하는데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현재 누리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경제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조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경제가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이 뭐 대안 경제, 공유 경제, 사회적 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우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그런 거의 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그 용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 지역 공동체, 예. 지역 공동체에 있는 자원, 지역 공동체에 있는 주체들. 예. 특히 중요한 건 지역 공동체에 있는 주체들이 지역 공동체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활성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지역의 자급과 자치가 훨씬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나 외부의 어떤 의존에서 우리 마을이 자급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있는 주체들이 마을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네. 자급자족하는 네. 이러한 비즈니스를 해보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이제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역의 주체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산업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자활 기업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데들의 규모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이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성장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마련해 보는 사업으로 진행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셨죠? 길었어요. 너무 길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예는 어때요? 서울의 한 그 재래시장에서 자꾸 대형마트의 그 상권이 빼앗기고 위축되니까 아이디어를 낸 게 처음에는 그 청년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시장 안에서 통용될 수 있는 화폐를 새로 만든 거예요. 네네네. 여기까지는 어느 뭐 도시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였는데 근데 요걸 가지고 다니면서 특히 점심시간 때 반찬을 아주 소액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고 식성이 다르니까 나는 이 반찬을 원래 이 반찬을 사려면 한 3,000원 아니면 5,000원을 주고 사야 되는데 500원만 내고 딱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특정 화폐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반찬을 내 취향대로 한 5가지 혹은 뭐 10가지를 사도 점심 한 끼 먹는데 5,000원이 안 넘어가는 이런 구도로 해서 다시 그 시장 안에서 돈이 이렇게 돌게 하는 네네네. 이런 것도 커뮤니티 비즈니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아주 굉장히 좋은 사례죠.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전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네. 지역 네. 지역에 의한 네. 지역을 위한 네. 지역의 경제. 네. 괜히 물어봤다. 아니 그래도 나는 김남균 기자가 저는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또 어디 술집 예를 들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근데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산자부 네네네. 이쪽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0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각 시도마다 이렇게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을 선정을 하는 건가요? 선정을 한 게 아니고요. 이제 네. 각 지역에마다 필요한 그 문제들, 아, 그 사회적 기업이나 네. 협동조합이나 이제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하는데 네. 그 이런 데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사를 쫙 했고 그 조사 과정에서 각 지역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아, 산업부에 제안을 한 거고 산업부에 제안을 해서 이제 그 공모 절차를 거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거기에서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충북은 바이오 산업하고 태양광 유지 보수 사업. 네네네네. 그래서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노동통합 그 사회적 경제 기업하고
태양광 사업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노동통합이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맞아요. 어려워요. 노동통합이라는 용어가 사실 좀 어려운데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 제가 듣기로는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 네. 네. 아마존이 사이트 아마존? 네. 미국의 최대 기업이잖아요. 네. 최대 이 자산 규모가 최대라고 하는데 거기가 미국에 세금을 안 난대요. 그거 어디서 들었는데. 네.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네. 진짜 법적으로 안 낸대요. 그래서 왜 안 내냐? 단기 순이익이 없대요. 네. 그러니까 벌면은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공장을 사서 공장을 자동화하고 뭐하고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자산 가치는 커지는데 그 남는 돈은 없는 거죠. 네. 네. 근데 제가 왜 노동통합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냐면 그 기업이 아무리 잘 돼도 아무리 잘 성장하고 자산 가치가 크고 높아져도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이 만약에 우리 청주에 있다. 그럼 청주에 어떤 기여를 할까? 세금도 안 내죠. 공장에 있는 일자리의 노동자들 다 내쫓지죠. 면적만 낭비. 네. 자기들만 크는 거죠. 기업의 자산 가치만 커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노동통합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긴 하지만 핵심은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를 아는 것. 그러니까 그 노동의 가치가 결합된 것, 그걸 노동통합이라고 하는 거고, 네. 이제 거기에는 이제 여러 사람의 이제 노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노동 취약계층으로 내려갈수록 훌륭한 노동통합의 사회적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동통합과 태양광을 결합시키는 고민을 했던 거는 그 지금 이제 대부분 많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 노동통합 특히 그 노동 취약계층 분들에 대한 일자리들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네. 뭐 재활용에 많이 계신데, 그렇죠? 재활용이 많이 계신데 재활용가가 다 바닥이에요. 맞아요. 또 이제 공공기관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공공기관이 직고용을 해요. 네. 직접 고용을 해요. 우리 충북도 교육청에서 시작을 네. 했잖아요. 그 매우 바람직한 일이죠.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뭐죠? 정년이 넘은 분들은 직고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다 더 어려운 노동 취약계층 분들은 직접 고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한 70명 정도 되는 사회적 기업이 7명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력은 훨씬 더 어려운 그런 분들이 한 7명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인건비는 현실화해야 되니까 계속 다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럼 그로 인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사실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 70명 정도가 있는데 한 60명 이상이 학교 청소나 공공기관 청소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직접 고용이 된 거예요. 직접 고용이 됐던 거고, 나머지 분들은 노동력이 더 어려운 분들인데 네. 어려운 분들인데 이제 그분들은 직접 고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걸 알아요. 딴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과거에 노동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IMF가 터졌어요. 네. 전국에 이제 실업자들이 이제 넘쳐났고,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넘쳐나는데 이제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국가 부도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국가 부조 공적 사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활이라고 하는 사업들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활 스스로가 이제 뭘 하는 건데, 그러니까 노동에 정말 취약계층, 그 저처럼 이렇게 알코올릭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노동이 불가능하고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 네. 이제 이 일자리를 만드는, 왜냐하면 하여튼 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는 것보다 하여튼 일을 시켜서 예.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됐었던 부분들의 사업 영역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이 뭐 이제 우리 옛날 말로 하면 고물상부터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져서 돈을 모아서 그다음에 하나의 기업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말 이렇게 정상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기업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자활 기업이었고, 이게 나중에 사회적 기업으로 가요.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짧게 말씀드리면, 근데 충청북도가 왜 갑자기 태양광 이쪽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솔라 페스티벌. 그 충북 지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태양광 산업 특구로 지정이 된 곳이에요. 그래서 그 뭐 진천 음성 혁신 도시의 그 R&D 기반의 태양광 클러스터가 조성된 곳도 있고,
그런데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는 게 더 낫겠네. 하재찬 센터장님이 있는 사람과 경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저희는 이제 태양광 산업이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이제 태양광 산업이 그 자체가 사회적 의미가 있어요. 네, 대한에너지이기도 하고 신재생 에너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산업인데 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확산할 건가? 그리고 우리 도가 태양과 생명의 땅이잖아요. 네. 그런데 주민들과의 갈등이 가장 높아요. 아하. 설치나 뭐나 이런 거 등등 할 때 네. 가장 갈등도 높고 설치 비율이나 이런 것도 전남이나 이런 데 비해 평균 이하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하예요? 예, 여러 가지 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평균 이상인데 어떤 부분은 평균 이하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가치가 이렇게 잘 시민들한테 공유되지 못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과 아까 얘기했던 재활용, 청소, 그다음에 집수리 이런 분들이 노동이 많이 필요해서 노동통합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많은데 네. 이 두 부분의 접점을 찾으면 이쪽은 노동의 사회적 가치, 네. 이쪽은 사회적 가치가 있잖아요. 그것이 결합이 되면 뭔가 양쪽의 시너지 효과가 윈윈인 것이 있겠다라고 해서 잠깐. 그 접점을 그러니까 어떻게 네. 찾은 거예요? 예, 그 접점을 태양광은 그 설치를 하잖아요. 설치가 돼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는 네.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태양광을 수집하는 패널이 패널. 있는데 네. 패널에 전기를 모아야 되는데 그럼 전기선으로 전기 장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만약에 떨어졌어. 네. 그럼 암만 이게 좋아도 전기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만 붙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청소를 해주면 또 효율이 좋아져요. 먼지나 뭐나 지금 미세먼지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패널 네, 자체. 네, 예, 네. 근데, 그래서 네. 청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상이 없나 이런 네. 것들을 점검하고 네. 이렇게 하면 그 태양광의 효율성은 그 많게는 뭐 25%까지도 보기도 하고 적게는 뭐 한 5% 7% 이렇게 보거든요. 네. 이게 그러면 그게 이제 충청북도가 약 한 300억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태양광 네. 이걸 통해서 하는 거가 그러면 한 10%만 생각해도 30억. 그 30억이 남는 거예요. 30억이 지금 손실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리를 여기서 안 해서. 제가 이제 취재를 한번 해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충북테크노바크의 하진숙 박사가 네. 그러니까 이제 효율 5%만 올려도 네. 전국적으로 남는 게 이제 얼마냐. 이건 부풀려진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30억이라는 거에 10억이나 20억만 이분들의 일자리 유지 관리하고 청소하는 이걸로 쓰면 10억을 버는 거다라는 추가 거죠. 비용이 잠깐. 드는 게 아닌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 태양광 패널이나 시설물을 유지 관리 뭐 보수할 수 있는 이 기업은 주로 사회적 기업이거나 그런 곳들이겠네요. 아니요, 현재는 네.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현재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어. 일반 기업에서 유지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긴 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보면 이제 조례나 뭐나 보면 설치에 대해서만 조례가 있지 유지 관리에 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발 전문 기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충북의 경로당이 한 4,700곳이 돼요. 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한 3,000곳 정도가 그 태양광 여기 이제 설치가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태양광이 어떻게 설치됐나, 그다음에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까지는 제가 이제 신경을 안 쓰고, 네. 그러니까 제 값에 설치가 돼 있나 네. 한번 취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국의 모든 그 지하체에 대해서 다 그 경로당에 그 설치된 있잖아요. 핵심적인 부품, 패널과 인버터, 네. 이거하고 이제 이렇게 봤더니 그 비싸게 한 데는 동일한 부품을 썼는데 그 1,500만 원, 싸게 한 데는 한 500만 원.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게 모르겠어요. 이해가 저도 안 가고 답을 찾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때 이제 그래서 꽤 많은 경로당을 갔었는데 그냥 설치만 돼 있는 거지.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잘 작동하고 맞아요.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다.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 우리 지역에 그런 업체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 유지 관리하고 이런 거가 이제 네. 거칠게 표현하면 지금까지는 뭐 가성비가 없는 거예요. 예산 투입 대비 이게 안 나온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고.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이렇게
그 사실은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5대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경로당을 많이 얘기하는데 경로당은 설치하고 3년까지만 설치한 회사가 유지 관리에 책임이 있어요. 네. 그럼 3년 지나면 유지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효율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확 떨어지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한 군데 하고 또 다시 이동하고 뭐하고 하면 이 비용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예산을 투여해서 그렇게 할 만큼의 이 예산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그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 경제 노동통합형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일자리를 찾는 거가 있고 또 요새는 이제 미니 태양광이라든지 건물 일체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예. 건물에 이렇게 일체를 그냥 딱 붙여서 하는 벽도 하고 예. 지붕도 하고 예. 예. 뭐 BI, PV 뭐 이렇게 어렵게 예. 하는 용어가 있는데 예. 이제 그런 경우는 큰 업체가 하기가 어려워요. 소규모 업체가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설치나 뭐나 이런 것들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 노동 취약계층 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그 일자리들을 좀 공공의 일자리들을 좀 찾고 그러면서 태양광하고 이렇게 협업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하는 업체가 유지 관리가 따라오거든요. 그럼 유지 관리는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같이 협력해서 유지 관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그 태양광을 설치와 그 유지 관리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의미들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대부분 지역을 중심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설치된다고 할 때도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이해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태양광 설치를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 영농형 그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거기서 발생한 이익을 다시 주민들한테 환원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이것들이 운영될 경우 일자리 생산뿐만 아니라 지역의 이익이 다시 환원돼서 돌아가는 이제 이런 그러면 것들. 설치 업체가 유지 관리를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 설치 업체가 유지 관리 보수와 관련된 수익을 그 사회적 기업에게 사실상 양복은 공유하는 거잖아요. 뭐 하청이 될 수도 있죠. 하청이 될 수도 있죠. 그럼 기존 지금 청주시를 예를 들면 그 태양광 업체들의 반응은 어때요? 협조를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태양광 쪽에 관심을 가졌던 건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태양광을 하시는 일반 기업이긴 하지만 태양광을 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소통이 돼요. 이런 공유 경제라든지 예, 통합에 대해서 그런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소통 측면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업 자체가 이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통의 고리가 있었고 그분들이 계속 사실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줘서 이제 그 사업 설계를 이제 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일반 태양광 하시는 분들과 계속 그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는 과정들을 계속 이 사업을 통해서 가져가고 있는 중이죠. 정말 좋은 모델이 충북도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럼 그 태양광 설치나 뭐 AS를 하는 전문 기업이 우리 지역의 어떤 그 소규모 몇몇 그 팀들에게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 볼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 기술 이전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설치하는 교육 또는 청소하는 교육, 유지 관리하는 이런 정기 교육 이제 이런 기본적인 교육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년도에는 일반 태양광 업체 분들과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가져가 보려고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태양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물 그릇과 그 내용물이 잘 이렇게 형식과 내용이 잘 조화롭게 어울리는 면에 있어서 태양광과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가 이게 잘 연계하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의미 있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조금 아까 제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도 일반 업체들이 똑같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포럼도 같이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어서 뭐 저희는 이제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대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듣다가 전혀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시나 도의회에서 이런 걸 모티브로 잡아서 유럽이 이런 게 상당히 앞서 있다던데 우리 내년엔 연수를 유럽으로 갑시다. 태양광 그 일정 가운데 그 관련 기업은 한 1시간 정도 시찰하는 걸로 하고
그 주변에 유명 관광지가 있는 쪽으로 코스를 짜는 거야. 아,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요즘에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박명훈 기자한테 다 걸려서. 아니 근데 충북인 뉴스 보도를 보니까 5% 효율 개선되면 수천 개 일자리도 가능할 것. 아, 네. 하진석 박사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청소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체화의 효율이 이제 5%에서 30%까지 많게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5% 정도만 돼도 정부에서 이제 먹는다는 거죠. 속된 말로.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충북의 사회적 경제가 브랜드화 해가지고 이걸 다 이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저도 이제 일단 속는 걸로 하고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우리 충북에서 정말 대단한 사고를 하나 치는 거구나. 우리 하재찬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제 그렇게 꿈은 생각을 했던 거죠. 어쨌든 충북에서 시작하고 이 태양광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공동으로 뭔가 이렇게 지금 뭐 한 5명, 7명 이렇게 되는 기업들이 개별로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형태로 좀 해서 충북에서 잘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사실은 퍼뜨릴 게 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똑같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양한 모델들을 그분들의 일자리를 좀 다시 창출하고 만들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분들이 저부가 가치였어요. 학교 청소 같은 경우도 청소를 할수록 그러니까 뭐라고 손해 보는 구조예요. 12개월 청소를 하는데 2개월은 방학이라고 청소를 안 해요. 그런데 그 2개월은 기업에서 월급을 다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단가도 굉장히 낮은 거고 이제 저부가 가치의 일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고부가 가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저는 고민하고 찾아야 된다. 그래서 태양광 사업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일전에 한 TV 다큐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그 에너지 복지 있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접목을 시키려는 시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여름에 그 전기값을 확 낮춰주는 거, 에어컨이나 뭐나 이거를 국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이거는 복지다. 복지고 그렇게 해야 그 국민들의 그 효율성, 뭐 이 전반적인 그 효율성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 그러면서 일본은 그렇게 한다라는 기사를 좀 봤어요. 근데 일본은 전기 사용료 자체가 엄청 비싸요. 네, 뭐 하여튼 네. 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복지라고 하는 복지라고 하는 관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되는 것들은 보편적으로 누려야 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교육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먹는 거, 그렇죠? 의료, 주택. 거기에 저는 그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라고 보는 거니까 마을의 자급과 자치를 볼 때 크게 중요하게 두 가지를 보더라고요. 식량과 에너지. 그래서 식량과 에너지 복지를 많이 논하는데 우리 지역에서의 그 앞으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앞으로의 그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사회적 경제계도 그렇고 일반 기업도 그렇고 현재는 관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 관도 많고 이게 그 조례에 대한 이런 제도 개선에 관련해서 논의를 했는데 되게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가 있더라고요. 개선 의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보니까 청주시도 네.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현재로선 전망을 되게 밝게 보고 있고 지금 내일 모레 같은 경우 청주시에서 태양광 관련된 논의를 하자라고 해서 다시 만나는데 청주시가 도시계획 조례에서 태양광이나 뭐나 이런 설치를 할 때 도로에서 500m 이 유격거리라고 하는데 이격거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청주시에는 설치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태양광을. 그래서 아니 근데 설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각장도 다 그런데 소각장 다 많거든. 소각장 되는데 태양광 왜 안 될까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그냥 단순하게 조례 뭐 한두 개 이렇게 조정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하자 같이. 그래서 목요일 날도 청주시 이제 만나서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데 일단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공감대가 좀 있고요. 그래서 잘 될 거다라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 이곳 스튜디오도 에너지 빈곤 스튜디오야. 아니 난방기를
끄기만 하면 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지? 예. 근데 왜 옷을 그렇게 입고 계세요? 옷이 저기 있어. 아, 하 센터장님이나 저처럼 목도리를 하고 계시지. 배우신데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뭐 빠진 얘기 있나요? 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요. 그 음. 보시는 분들이 예, 노동의 가치를 우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그 나물 캐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나물 이렇게 해서 주면 엄마가 네. 시장에서 사면 굉장히 싸. 음. 그게 훨씬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편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노동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노동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인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노동을 다시 한번 스스로도 한번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의 그 노동도 한번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고요. 번외의 얘기인데 아까 그 하재천 센터장님이 노동의 가치를 말씀하셔서 그건 저는 뒷부분에 그 가치 있잖아요. 가치에 주목을 하고 싶었던 게 가치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결정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것처럼 노동의 가치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어떤 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고 좀 빠르게 가지 않고 일부러 더디게 가면서도 충분히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도 이런 게 필요치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 주 와우팝 매거진의 네. 그 마무리는 우리 기런도 아나운서의 각설은 뒤로 하고 제가 그 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좋아. 네. 제가 아시는 분의 잠깐. 근데 하재찬 이사님은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그거는 끈 또 인사는 할 거예요. 좀 이따가. 네, 좋아요. 그 제가 아는 그 초등학교 그러니까 3학년 학생이 이제 이 쓴 시예요. 예전에 한번 들려준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불조심 관련해 가지고 시를 쓰라고 했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시를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시를 쓴 거예요. 네. 초등학교 3학년. 네. 제목은 불이 난다예요. 불이 난다. 불이 난다. 네. 시 쓰느라 불이 난다. 네. 네. 뭐예요? 끝이에요? 네. 그걸 지금 왜 끄집어내? 내 머리에 불이 난다. 네. 어이, 감동적이잖아요. 마지막은 감정이입이 됐어요. 김남균 기자의 그 신앙송을 듣고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머리에 불이 나고 있어요. 지금. 하재찬 센터장님, 네. 저희 이러고 놀아요. 네. 오늘 바쁜 중에 귀한 걸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너무 아쉽죠. 전국 언기레기연합 창시자 김남균 기자와 얼떨결에 따라와서 욕보고 있는 사모 기자, 박명훈 기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